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해서 저 때문에 하락한다고 윤희효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시장이 왜 하락하는 건지 빠질 때가 돼서 밀리는 건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조정의 빌미다. 이 빌미는 저희가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딱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 좀 반영이 되다가 오늘 밤에 나올 지표가 있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경계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정의 빌미라는 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찾고 있던 건데요.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 좀 발표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조정의 빌미로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조정이 좀 간간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조정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조정을 피하고 싶다면 절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을 좀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7월 소매 판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6월 달에 이 소매 판매가 0.1% 감소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 소매 매출이 7월 달에는 0.2%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건데 이 소매 판매가 사실 전망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0.2% 상승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망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 소매 판매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하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둔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 이하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떤 증가된 것으로 좀 전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나와봐야 지난번 우리 FOMC 금리 인상할 때 파월 의장이 이미 9월 달에 75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데이터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75bp 인상 가능성이 열어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또 지수가 좀 빠졌던 게 있는데 이 FOMC 의사를 공개해봐야 센 내용 나와봐야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소매 판매만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시장은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바로 국제유가가 지금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9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좋게 말하면 유가가 확 빠져있기 때문에 인플레 둔화 신호가 좀 확실해진 것이고요. 7월 달에 빠졌었고 8월 달에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확인할 수 있는 8월 데이터도 인플레 둔화 신호는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은 바로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 가지고 우리가 호재로 볼 수도 있고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 빠지면은 이게 또 악재로 볼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인 것인데 이번 주에 발표됐던 중국 지표를 보게 되면은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의 이 고정 자산 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을 좀 말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또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가 2~3만 명대까지 빠졌다가요. 최근에 다시 3,000명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중국이 봉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감,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내내 와 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가 빠지면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이 정도가 시장에 빠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급락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조정 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루 빠졌지만은 다음 날부터 그대로 올랐죠.
그만큼 지금 이 과대납폭 구간에 있어서 어떤 경기 침체 신호보다는 인플레 둔화 신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말 우리가 좀 말도 못하는 고인플레 속에서 지금 그게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짧은 조정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지금의 시장을 사실 뭐 큰 조정도 아니기 때문에요.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확인할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지수가 끊임없이 조금씩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조정의 빌미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저희의 종목은 어떨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퍼스텍을 좀 보시게 되면은 로봇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UAM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부터 또 어떤 드론 그 관련된 전시가 있는데 지금 퍼스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퍼스텍 5,000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아직까지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 소화가 거의 임박했다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드론 관련된 이 무인 이동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와 함께 급등 가능하다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5,000원까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V자 반도로 가기는 힘듭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6월 달에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과대납폭 구간에 있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 제가 볼 땐 지금 가장 가격이 싼 곳이 바로 시그네틱스 같은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중국 고객의 어떤 어떤 생산 기지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 브라질 이쪽에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 후공정에 대한 정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역시 목표가 2,100원까지 홀딩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뭐 시원하게는 안 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이 원전 쪽에서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또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집트와의 계약건이 아마 체결되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원전은 어쨌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상승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역시나 일진파워도 22,000원까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힌트부터 보시죠. 네. K 콘텐츠가 날았다. 어떤 콘텐츠, 뭐 드라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네. 사실 많은 K 콘텐츠가 날았다. 그리고 날고 있다. 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K 콘텐츠 관련된 ETF는 지금 시장의 어떤 주춤함과도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콘텐츠 상장 지수펀드 ETF 이야기인데 한 달 새 12%가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콘텐츠 관련 ETF가 네 개가 있죠. 한 달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12%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1%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던 건데 이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게 바로 K 콘텐츠 ETF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지금 콘텐츠 ETF도 잘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종목으로 구성된 콘텐츠 ETF가 지금 12.5% 상승했다는 이야기이고요. 한 가지만 좀 보시면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대 연예 기획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12% 이상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콘텐츠 ETF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코로나로 침체했던 어떤 그 대중문화의 업계가 이 K 콘텐츠가 흥행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개별주, 미디어라든가 엔터라든가 인터넷 기업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K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이 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정재 씨가 또 제작 그 연출한 영화 헌트. 이 헌트 같은 영화도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에서 지금 144개국 같고요. 판권 계약을 했고,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여신 같은 경우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의 위력이 사실 뭐 한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최근에 인기를 반영되고 있고 후속작으로 나왔던 그런 또 드라마가 좀 이 어떤 시청률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을 실제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청률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의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그 두 개나 방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이걸 들으시면은 아마 어떤 건지 아마 이해가 쏙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흥행 작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K 콘텐츠 안에서 A 스토리입니다. 이거 네. 저희가 우영우로 인해서 한번 시세가 분출된 종목 아닌가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좀 끝내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올라간 모습인데 우영우에 이어서 지금 새로운 컨텐츠까지 지금 대박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이 A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드라마 콘텐츠 나온 이 IP 같은 그 IP 사업을 하게 되면서 부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A 스토리가 작년에 지리산 때문에 급등했었다가 지리산이 생각보다 좀 흥행이 안 됐죠. 뭐 상당히 안 좋았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콘텐츠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기업이 바로 A 스토리고요. 지금 이 어떤 이 우영우에 대한 어떤 그 굿즈나 이 다양한 또 부가 사업으로 실적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히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물론 빅마우스라는 드라마인데 아마 최근에 빅마우스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개 좀 보긴 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어떤 느낌으로 좀 보게 됐거든요. 이 빅마우스를 제작했고요. 이 드라마 모두 히트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상한 변호사의 시청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는 사실 좀 그 변방에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9% 중반에 9%까지 나왔고요. 지금 현재 방영 중인데 최고 15.8%까지 나왔고 지금 14.6%까지 나오면서 사실 그 변방의 케이블 채널 치고는 상당히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우영우 열풍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바로 빅마우스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6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첫 회 시청률이 6.2%였는데 지금 쭉 올라가서 지금 10.8%까지 이번 주 그 지난 주말까지 반영된 겁니다. 거의 2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청률이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또 오픈하고 있어서 아마 시청률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영우에 이어서 빅마우스까지 이 두 개의 제작 프로그램에 있어서 히트를 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모래도 꽃은 핀다. 그 다음에 6위의 날, 무당, 그 다음에 영나이쇼 같은 기대작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영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한 2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 정도 넘게 올라갔죠. 충분한 존을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영우 때문에 오른 게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빅마우스라는 드라마가 또 시청률이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첫 회 대비해서 많은 시청률이 나와주기 때문에 어떤 빅마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6,2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스토리가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우영우로 인해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엔 빅마우스가 지금 계속 네.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이종석 씨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빅마우스가 저도 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재밌습니까? 재밌던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영화인 줄 알고 보다 보니까 드라마더라고요. 아, 네. 그만큼 저는 뭐
어쨌든 드라마에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종석 씨 나온 드라마 치고 흥행 안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좀 그 앞으로 시청률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 다시 또 한 번 날아오르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2,000원, 손절가 26,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부터 보죠. 나도 로봇이야. 네, 요거는 종을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른 섹터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웬만한 종목들이 다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 좀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이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7일부터 19일까지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리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요. 국내 최초로 무인 이동체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이 무인 이동체가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이죠. 로봇이 이동하는 거, 자율주행하는 것 또는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무인 이동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행사를 지금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는 얘기고요. 드론이나 주행 로봇 이 첨단 기술이 집합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이 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해양수산부까지 참여하면서 6개의 부처와 청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범정부 행사로 격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이동체 산업 그 강국으로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그 민간 기업 행사가 아니라 국내 어떤 그 정부에 지금 부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국방부, 해양수산부에서 참가한다면은 얼마큼 그 스케일이 큰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주제는 육해공 무인 이동체라는 얘기인데 이 육해공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 원천 기술 개발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하고요. UAM,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의 무인 체계 주제를 갖고 지금 행사가 열리는 것이고 이게 산업부에서는 99개 박스가 열리고요. 과기부에서는 122개 박스,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또 60개 부스가 열리면서 기업들까지 70개 부스가 열리고 있어서 실제 상당히 큰 규모의 무인 이동체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어떤 로봇이라든가 뭐 어떤 드론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 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들은요. 지금 어떤 로봇과 관련이 있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인데 키워드를 나도 로봇이야라고 한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럼 아직까지 모르면 영영 모르면 어떡해요,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이게 뭐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공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로봇 관련주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공략주 나도 로봇이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위니아 헤이드. 위니아면 그 에어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을 만드는 게 위니아고요. 네. 위니아에서 이제 어떤 그 물류 배송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위니아 에드인데 그 사업부가 분사해서 나온 게 바로 위니아 에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니아 에드는 이 에어컨,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어떤 뭐 물류, 배송, AS 이런 기업인데 지금 그 로봇 전문 기업이죠. 로보와이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로봇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보와이드가 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 업체인데 이 로보와이드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실제 물류 담당하고요. 배송하고 설치하고 또 제품 구매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니아이드가 지금까지는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만 해당이 됐다면은 이제 어떤 자율 배송하는 이 로봇 쪽에도 지금 사업에 어떤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더 추가를 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가 시작한 건데 실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에서 국내 1등 기업인 이 파워큐브 코리아하고 이제 또 MOU를 체결해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에 있어서 또 AS까지 이제 위니아이드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국내 최다 애플 서비스 센터 보유하고 있다. 애플 서비스 센터가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데 지금 남양주 별내에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30호점을 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니아이드가 관리하는 이 애플 서비스 센터가 지금 30개
개가 있는 건데 이 아이폰과 맥, 에어팟, 애플워치 같은 애플의 전 제품 수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가전제품 같은 에어컨 쪽만 있었지만은 자율주행 로봇과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AS와 그다음에 애플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위니아 에이드가 단순히 어떤 그 에어컨 쪽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던 건데요. 지금 이 로보와이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시작을 한 만큼 주가는 다시 평가받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지금 너무나 좀 싸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요. 상장되고 나서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흐름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이제 바닥을 치는 모습 나왔고요. 어제 급등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가 바닥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값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다면은 사실 뭐 12,000원까지 가는 것은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4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에이드 나오니까 맞아 최근에 이야기하셨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이게 네. 로봇이요?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니아에이드를 저희는 로봇이라는 모멘텀으로도 한번 눈여겨볼게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봤고요.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콘텐츠들이 많은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채용도라고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지금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원전 쪽이라든가 또 신재생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2차 전지까지 좀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채용도 검색하셔가지고요 컨텐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현덕이 덕분에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